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규칙 및 예규라고 되어 있는데 및 예규하는 건 지어도 됩니다. 알겠어요? 예규가 따로 있긴 있는데 시험 출제 범위에까지는 안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줄여서 대법원 규칙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대법원 규칙, 시행 규칙이 아니고 대법원 규칙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왜 만들어졌느냐? 그 위에 5줄 정도만 읽으면 됩니다. 자,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된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2항에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경매 및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도록 뭐하고? 허용하고 우리 14조 3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 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하고 그 감독을 받도록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규칙이 바로 대법원 규칙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대법원 규칙이 만들어진 배경은 그동안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이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면서 경공매 업무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다, 안 해줬다? 허용해줬어. 그냥 해준 게 아니고, 알겠어요?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서 지방법원에다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만이 경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 대리 행위를 겸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 규칙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래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2006년도부터 시험 출제 범위에 새롭게 들어간 것이 바로 무슨 규칙의 내용이다? 대법원 규칙의 내용이다라는 거야. 그러면 2005년도까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경공매 관련 업무 했다 뭐 했다? 뭐 했습니다. 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었어요. 근데 이제 2006년도부터는 이제 할 수 있게 허용이 된 거지. 알겠습니까? 이거 왜 허용해 줬느냐 하면은 당연히 허용해줄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허용해줬다 이리 보기보다는 2006년도부터 무슨 제도가 생기면서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신설되면서 이 중개거래에 있을 때는 중개거래로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누가 신고해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실거래가 신고하도록 법을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이 많았다 안 많았다? 많았다라는 거야. 그 반발을 나름대로 무마시키기 위해서 경공매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뭐 해준 거다? 허용해 준 거다. 이렇게 보면 돼. 알겠습니까? 그 허용해 주는 바람에 공부할 게 너럽 있어. 알겠어요. 근데 출제될 가능성은 한 문제인데 어찌됐든 50% 정도밖에 없어요. 100% 출제되지는 않아. 알겠어요. 근데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은 자꾸 한 문제씩 있어. 알겠어요. 어쨌든 출제 영역은 맞으니까. 알겠어요. 그 밑에 이에 따라부터 끝까지는 지워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1절에 총칙이 나왔는데 1번에 재정 목적 한번 읽어봅니다. 대법원 규칙의 재정 목적가 공인중개사법이 어디에 위임한 대법원 규칙에 위임한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두기 위해서 무슨 규칙을 만들었다? 대법원 규칙을 만들었다. 이걸 만들어줘야 알겠어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 겸업을 할 수 있을 거 아닌가 봐. 알겠습니까? 외울 필요는 없고 227페이지가 아마 2번에 매수신청 대리권의 범위에 나왔는데 별표 수두룩하이. 알겠어요. 그래서 이 대법원 규칙에서 제일 1순위로 출제 대상이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개업공인중개사라는 사람이 겸업으로 알겠어요. 경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 대리를 하려면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한다. 하잖아. 했어. 하면은 이제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매수신청 대리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야. 요 7가지 행위밖에 못 한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요거 이외에 다른 행위는 한다 못 한다? 못 한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매수신청 대리권의 범위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수수료 받고 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다라는 소리지. 알겠어요? 1번에 매수신청 보정의 제공 해놨어요. 매수신청 보정의 제공. 이 부분은 강의하면서 이제 경매와 관련된 기초 지식도 공부를 같이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매각기일에 입찰 서류를 제출하잖아.
알겠어요? 매각기일에 무슨 서류를 제출한다? 입찰 서류를 제출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제출할 때 입찰 서류만 제출한다. 돈도 낸다 안 낸다? 낸다. 그 돈을 뭐라고 부른다? 요렇게 불러. 매수 신청 보증금 그렇게 부른다라는 소리지. 알겠습니까? 옛날에는 입찰 보증금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뭐 매수 신청 보증금 이렇게 불러. 그러니까 지금 매수 신청 보증의 재공하잖아. 재공하는 게 내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요걸 얼마를 낸다? 요거 경매 문제로 잘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습관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 10% 숫자 잘 외웠어요. 외웠는데 기준이 없잖아. 기준이. 또 봐봐. 이 습관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 습관을 잘 들여놔야 돼. 무슨 말이지? 이때까지 기출문제 보면은 요 갖고 장난쳤다. 요 갖고 장난쳤다. 요 갖고 장난친 거야. 근데 이거 실컷 왜 안 하는데 이거 장난쳐 보니까 뭐 틀려버리잖아요. 이거 무슨 가격에 뭐다? 10%. 자, 물어봅니다. 입찰 가격 하는 단어가 있고, 그래서 최저 매각 가격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입찰 가격 하는 거는 요 매각기일에 입찰 서류 내잖아? 입찰 서류 중에 하나가 입찰표 하는 게 있단 말이야. 입찰표. 알겠어요? 거기에 적어 넣는 내용에 보면은 무슨 가격을 적어 넣는다? 입찰 가격을 적어 넣는 거라. 나는 얼마에 매수하기를 희망한다 하면서 자기가 금액을 적어 넣는 기다. 그게 남이 보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기 때문에 기표안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뭐 몰래 적는 기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옛날에는 호가 경매 방식으로 할 때라든지 할 때 이때는 뭐다? 조폭들이 옆에서 어깨 툭툭 쳐뿐만 뭐다? 적다가도 뭐다? 안 되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뭐 한단 말이지. 알겠어요? 그리고 요 단어도 있고 요 단어도 있다.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다른 말이죠. 왜냐하면은 입찰표에 입찰 가격을 적어 넣을 때는 무슨 가격 이상으로 적어 넣어야 된다? 최저 매각 가격 이상으로 적어 넣어야 되는 거거든. 알겠습니까? 그럼 이거하고 이거는 같은 말이 아니다. 그럼 요 가격의 10%, 요 가격의 10%. 에? 그 옛날에 그랬어요. 알겠어요? 지금은 민사집행법이 개정돼가 뭐 최저 매각 가격의 10%다라는 게 이 가격의 10%는 옛날에 그랬어. 근데 이걸 개정해가 요 가격의 10%로 개정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매수 신청 보증금이 줄어들었나 늘어났나? 줄어든 거지. 그러면 매수 신청 보증금에 대한 부담을 뭐 완화시켜 준 거예요. 그러면 보다 더 많은 사람이 뭐다?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효과가 있는 거야. 그게 이제 개정 배경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이유까지도 다 알면서 공부를 하는 게 정상적인 방법인데 우리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걸 다 생각해 버린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요 가격의 10%입니다. 요걸 제공하는 행위도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소리야. 알았어요? 대리인 자격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 매수신청 대리 가잖아. 대리. 알겠습니까? 2번에 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3번에 차순위 매수신고합니다. 차순위 매수신고. 그럼 차순위 매수신고 행위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개업공인중개사. 그럼 이 단어 뜻이 뭐냐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단어를 알려면은 이 두 단어를 알아야 돼. 알겠어요? 같이. 최고가 매수신고 하는 게 있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 뭐 차순위 매수신고 하는 용어가 있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무슨 작이지? 최고가 매수신고.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요 매각기일에 입찰 서류를 다 낼 때 입찰 서류에다 요 가격 적잖아. 요 가격 이상으로 적어 넣잖아. 여러 사람이 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으로 낸 사람을 뭐라 한다? 최고가 매수신고인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 사람은 뭐다? 요거 오해하기 딱 쉽기 때문에 시험에 잘 물어. 알겠어요? 차순위 관계는 가장 높은 금액을 적어 넣은 사람 바로 밑에 금액 있지? 바로 밑에 금액으로 신고한 사람을 차순위에 신고하는 거 맞아? 아니거든.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차순위 매수 신고는 처음 매각기일에 입찰서를 낼 때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매각기일에 입찰 서류를 제출을 하게 되면은 아시죠? 차순위 매수 신고할 사람은 뭐다? 하세요라고 신청을 받아요. 알았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차순위 매수 신고할 사람들은 하세요라고 신청을 받는다. 그러면 차순위 매수 신고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면 잘 봐요. 일단 이 사람이 정해져야 돼. 최고가 매수 신고,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이 있을 거가 없을 거가? 있겠지. 그 금액에서 뭘 뺀다? 매수 신청 뭐다? 보증금 있죠? 보증 금액을 뺀다 하는 걸 공제한다 그래. 공제한 이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금액을 넘는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한 사람은, 입찰 수리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다 무슨 신고할 자격이 있다? 차순위 매수 신고할 자격이 있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정해지는 게 아니고 처음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이름이 불려집니다. 호창된다 하는데 그거 정해지고 나면은 집행관이 뭐다? 아니? 왜? 사업보좌관이 뭐라 한다? 차순위 매수 신고할 사람은 하세요라고 신청하라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요 사람이다 이 말이야.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이 얼마인지 나타났잖아. 그 금액에서 뭘 뺀다? 요걸 빼고 남는 가격에 넘는 가격으로 입찰 참가한 사람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최고가 매수 신고한 금액이 1억이야. 알겠어요? 1억이면은 알겠어요? 1억이면은 매수 신청 보증금이 또 얼마라고 합시다.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뭐 어찌됐든. 그럼 1억에서 1,000만 원 빼면 얼마다? 9천만 원이지? 그럼 입찰표를 낸 사람들 중에 9,100만 원, 9,200, 9,300, 9,400 있을 거다 없을 거다? 다 무슨 신고할 수 있는 거다?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는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차순위 매수 신고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없을 수도 있는 거지? 있다면 또 한 명일 수도 있고 뭐 여러 명일 수도 있겠지?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의 차순위 매수 신고한 사람을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정하는 거야. 알겠어요? 정하고 매각기일에 매각 절차를 종료시켜 버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차순위 매수 신고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마. 자격이 있는 사람은 있는데 없으마. 신청받는데 신청한 사람이 없으마. 최고가 매수 신고인만 정하고 매각기일의 절차를 종료해버리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왜 차순위 매수 신고하라고 신청을 받느냐 하면은 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느냐 하면은 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소위 여러분들 표현 빌리려면 낙찰받은 거 아이가? 그렇죠? 그럼 나중에 잔금을 내면 되나 안 되나? 되는데 이놈이 잔금을 안 내볼 때를 대비하는 거야. 이놈이 잔금을 안 내버리면 다시 매각을 실시해야 되거든. 그럼 빚잔치가 늦어진다 안 늦어진다? 늦어지거든. 그래서 아예 미리 뭘 정해둔다? 차순위 매수 신고를 정해두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그럼 여러분들은 차순위 매수 신고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안 해? 안 해. 왜냐하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돈을 왜 안 내겠어요? 잔금을. 아이고 저건 낙찰 잘못 받았다. 알겠어요? 차순위 매수 신고 잘 안 합니다. 현실에서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 차순위 매수 신고 행위를 누구도 할 수 있다는 뜻. 개업공인중개사도 대리인으로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들어간다라는 소리라요. 알겠습니까? 여기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여기.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하는 거.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에서 뭐 매수 신청 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넘는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한 자는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다. 이 지문이 잘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상식하고 틀리잖아. 상식은 차순위 관계 바로 밑에 금액 적어놓은 사람. 이것만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상식을 시험 문제 묻는 게 아니니까 이런 거 잘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다음 4번에 알겠어요. 매수 신청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이것도 개업공인중개사가 대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어요? 우리가 매수 신청 보증금을 언제 돌려받아요? 이거 봐봐. 매각기일에 입찰 서류 다 냈는데 소위 여러분들 뭐다? 떨어졌다 하잖아. 알겠습니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지 못했어. 그리고 차순위 매수 신고인도 되지 못했어. 그럼 나머지 입찰에 참가한 사람들은 다 뭐 돌려받아가? 쥐가 냈던 매수 신청 보증금 반환받아가 집으로 가. 이래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얘기? 돌려주세요라고 신청하는 행위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알겠어요? 그런 소리. 그럼 돌려줄 때 알겠어요? 돌려줄 때 봐봐. 이 현금 시할이는 게 편하겠나 불편하겠나?
불편하지. 그래서 유가증권으로 뭐다 수표 같은 걸로 뭐다 바꿔가 매수신청 보증금 내세요 이렇게 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현금으로 봉투에 넣으면 알겠어요. 나중에 낼 때도 뭐 쉘이 봐야 되고 돌려줄 때도 뭐 쉘이 봐야 되는 게 이게 알겠어요. 그 현금으로 내니까 또 나중에 돌려줄 때 뭐 한 장이 또 빠져 잘못 쉘이가. 그 왜 댕기고 내 돈 와 한 장 띠묵노 이리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수표를 바꿔버리면 뭐다 편하잖아.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알겠어요. 5번에 공유자의 우선 매수 신고 돼 있고 6번에는 누구의 우선 매수 신고?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 매수 신고이 된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임대주택 우선 매수 신고, 공유자의 우선 매수 신고 하는데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우선 매수 신고 하는 것부터 알면 돼. 자, 봐요. 요 매각기 일에 알겠어요. 그 경매 물건에 대해서 뭐다 여러 사람들이 입찰서를 낼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까? 내는데 그러면 최고가 매수 신고는 정해질 거 아닙니까? 알겠어요. 여러 사람 중에 정해지는데 이 사람이 정해지더라도 알겠어요. 이 경매 물건은 공유물이지 않느냐? 이 경매 물건은 임대주택이지 않느냐? 알겠어요. 그러면 뭐다 공유물일 때는 공유자가 알겠어요. 또 임대주택일 때는 임차인이 이 사람이 있어도 내가 먼저 매수하겠습니다라고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우선 매수 신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즉 공유자가 임차인이 우선 매수 신고 행위를 해버리면은 이 사람은 왜 대푼다? 대푸는 게야. 무슨 소린지 알겠어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 이 말이야. 이 사람보다도 먼저 매수할 자격을 준다라는 거야. 그러면 얼마의 가격으로 우선 매수하느냐? 요 금액으로. 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으로 내가 우선해서 매수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누구한테는 우선권을 준다. 공유자한테는 우선권 준다. 그리고 누구한테 우선권 준다? 임대주택의 임차인한테 우선권 준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 7번에 읽어봐요. 공유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우선 매수 신고에 따라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뭐 포기하는 행위 났죠? 이 뭔 소리냐? 자, 봐요. 공유물이 나왔어. 임대주택이 나왔어. 알겠어요? 그러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나타났단 말이지? 알겠어요? 그런데 공유자나 임차인이 우선 매수 신고 해버렸어. 그럼 이 사람은 아까 뭐 된다 그랬어요? 대푼다 그랬지? 그 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었잖아. 그렇죠? 근데 되면서 무슨 지위로 내려가 버리냐?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로 내려가 버린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우선 매수 신고 들어와 버리면 이 사람은 무슨 지위가 돼본다?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데 나는 차순위 매수 신고인 안 할란다. 그 지위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개업공인중개사가 대리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차순위 매수 신고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됐고, 알겠어요. 그 밑에 보충학습 한번 봐봐요. 보충학습에 114조라고 되어 있는데 1항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 민사집행법이야. 최고가 매수신고는 외의 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을 마칠 때까지 집행관에게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대금 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매수신고에 대하여 뭐를 허가해달라는 매각을 허가하여달라는 취지의 신고 이걸 뭐라고 한다?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대금 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는 게 바로 이 제도를 두는 이유가 요 사람이 대금 지급기한까지 잔금을 내더라 안 내더라 안 낼 때를 대비해서 내한테 안 내게 되면 내한테 매각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신고하는 행위를 뭐라 그런다? 차순위 매수 신고라고 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2번 봐봐. 차순위 매수 신고는 줄 거예요.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뭐를 보증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할 수 있다. 여기 바로 요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다. 이게 시험 지문에 잘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민사집행법 140조 하는 공유자의 우선 매수신권 한번 봐봐요. 공유자는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 매수신고 가격과 같은, 무슨 가격대로? 요 가격대로, 소리잖아요. 요 가격대로 최고가 매수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무슨 매수하겠다? 우선 매수하겠다라는 신고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공유자의 우선 매수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봐봐요.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114조의 무슨 신고인으로 본다?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본다라는 거라. 대분다 하는 게 뭐 대분다?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대분다라는 거야. 근데 그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도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다 이 소리야. 그렇지? 그 다음 밑에 임대주택법 봐봐요.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읽어요. 민사집행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경매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이 보증가는 건 매수신청 보증금이야. 알겠어요? 최고가 매수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을 뭐 하겠다? 우선 매수하겠다라는 신고를 할 수 있고 이걸 바로 뭐다? 임차인의 우선 매수신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법조문 읽어도 다 알잖아.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매수신청 대리 행위의 범위를 다 점검했다, 했다? 했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기출 문제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D페이지에 나오네. D페이지에 봐봐요. D페이지에 기출 문제 소개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 대리의 위임을 받아 할 수 없는 행위는 아까 앞에 있어서 봤던 7가지 있죠? 7가지 행위에 안 속하는 걸 찾아라라는 소리야. 알겠어요? 답이 뭐로 돼 있다? 2번으로 돼 있다. 매각기일에 변경 신청한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근데 이걸 또 답으로 외우나?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무슨 절차에 적극 관여한다? 소송 절차에, 법원의 진행 절차에 적극 관여하는 행위는 한다, 뭐 한다? 뭐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법원이 매각기일을 정해가 공고했다, 했다? 했는데 이 매각기일을 바꿔주세요 라고 신청한 행위는 법원의 절차에 적극 뭐다? 관여하는 행위다. 그걸 개업공인중개사가 한다, 뭐 한다? 뭐 한다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이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게 답으로 또 나올 가능성은 없거든.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 단어도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요? 야, 우리 학원의 요 수험생들은 경매에 관심 가는 사람 아무도 없는가 보네. 다른 학원에서는 보면 이 경매에 대해서 좀 제법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공부를 안 했어도. 자, 적시항목 하는 거는 또 들어봅니다. 어차피 경매할 때 또 나와야 되니까. 그랬어요. 이 매각기일 날 이제 입찰서를 내가지고 매각을 실시하는 게거든. 그러면 이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정해진다, 안 정해진다? 정해지겠죠? 정해지겠죠? 안 정해지는 걸 뭐라 그러느냐? 유찰이라 그러는 거야. 알겠어요? 그 유찰이 안 됐다고 보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정해졌다, 이 말이지. 유찰 안 됐으면 정해진 거야. 그럼 정해진 그 사람을 갖다가 뭐다? 법원이 네가 이제 매수했다라고 허락을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되는데 그걸 바로 당일날 안 해요. 7일 뒤에 한다, 이 말이야. 7일 뒤에 무슨 기일? 매각 결정기일 가는 게 있다 이 말이야. 이 7일 뒤에 법원이 뭐하느냐? 요날 최고가 매수 신고한 사람 있지? 그 사람한테 매각을 허가할 것이냐 불허가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가 만다? 선고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날 뭐 한다? 매각 허부 결정 선고를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날은 매각을 실시하는 날이고 알겠습니까? 며칠 뒤에 결정난다? 7일 뒤에 결정난다. 이날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 결정은 언제 한다? 7일 뒤에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7일 뒤에.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왜 그렇게 하냐면은, 이 매각을 기일에 매각을 실시하는 과정에, 아니면 그 이전에, 알겠어요? 부정이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심사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그거는 시험 문제 물은 적 없고, 이걸 물었어요. 여러분들 농지법에 농지취득자격증명 공부한다, 한다? 한다. 그럼 농지를 경매로 취득할 때도 농취증 발급 대상이다, 아니다? 발급 대상이다라는 소리거든. 그 농지법 시험 문제 물을 때 잘 물어요. 농취증 발급 대상이냐 아니냐 그거 잘 가리라 하는 거 문제 잘 묻거든. 그럼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도 농취증 발급 대상이다라는 건 농지법에서 공부해요. 그럼 봐봐요. 이날 매각을 실시하는 이날 농지를 내가 입찰에 참가해. 그럼 내가 떨어질 수도 있고 뭐 낙찰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농취증 발급을 미리 받아가 가나
아니잖아. 알겠습니까? 이날 최고가 매수 신고이 돼야 이제 뭘 발급받는 거다? 농지증 발급받는 거거든. 그런데 이날 바로 농지증 발급이 되나? 안 되잖아. 여러분들 농지법에 농지증 발급 기한은 며칠? 4일입니다. 4일.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이 면제되는 케이스는 2일이고.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지? 그러면 봐봐요. 이날 최고가 매수 신고를 한 물건이 뭐다? 농지라. 그러면 농지증은 언제까지 제출하면 된다? 요때까지 제출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요때까지 제출하면은 무슨 결정?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때까지 낸다 못 낸다? 못 내면은 뭐 불허가 결정 나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겠어요. 이날 농지를 매수한 사람은, 최고가로 매수한 사람은 바빠. 발급기한이 4일이라며. 7일 내에 법원에 내야 된다며. 알겠어요? 바빠. 그래서 경매로 농지에 관심을 둔 사람은 매각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농지증 발급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요날 내야 돼. 안 내면 불허가 결정나. 불허가 결정나면 우연다? 다시 매각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 그걸 새매각이라 그런다, 재매각이라 그런다. 새매각이라고 그럽니다. 재매각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재매각은 따로 있어요. 그 새매각과 재매각은 기본적으로 경매 절차를 다시 밟는 건 똑같거든. 근데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것도 시험 잘 물어요. 새매각과 재매각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리 물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서 그걸 구별하는 기준은 딴 게 아니고 다시 매각을 실시하는 건 똑같은데 다시 매각을 실시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냐에 따라서 새매각과 재매각으로 구별을 해요. 나중에 매각대금 잔금을 안 내잖아? 잔금, 대금 지급기간 내에 잔금을 안 내잖아? 돈 안 내가 다시 매각 실시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때를 무슨 매각? 재매각 한다고. 그 이외에 다시 매각 실시하는 건 전부 다 새매각이에요. 유찰이 됐잖아? 유찰이 돼가 다시 매각 실시해야 되나 안 되나? 해야 되나? 그건 무슨 매각? 새매각. 농지증 냈다 안 냈다? 안 내가 불허가 결정 나가 다시 매각 실시하잖아? 무슨 매각? 새매각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돈 안 낸 거 아니잖아. 알겠습니까? 그런데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사람이 매각기일에 입찰에 참가해가 낙찰받아 버싸. 매각 불허가 결정납니다. 알겠어요? 다시 매각 실시하겠지? 무슨 매각? 새매각.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야. 돈 안 냈을 때만 뭐 재매각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지금 뭐다가 적시 항고 이야기하다 그랬지. 그럼 요 날 이제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졌잖아? 허가 결정이 떨어졌잖아? 아직 매각이 확정이 안 됩니다. 확정이 안 돼요. 매각 허가 결정은 났는데 확정이 안 돼요. 며칠 뒤에 확정이 되느냐? 7일 뒤에 매각이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돼. 그럼 이 7일은 왜 있느냐 또? 이 결정이라고 하잖아? 법원이 결정한 거 아이가? 법원은 재판한 다음에 법원은 재판한 동네 아닙니까? 재판의 종류가 뭐다? 판결이라는 게 있고 결정이라는 게 있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판결의 형식으로 재판, 결정의 형식으로 재판. 경매 사건은 뭐다? 판결하는 거다, 결정하는 거다, 결정하는 거다. 이 법원의 결정에 여러분들이 불복할 수 있나 없나? 법원의 재판, 판결에 불복할 수 있나 없나? 그렇지. 판결에 불복하는 걸 항소. 법원의 결정이라는 재판에 불복하는 걸 항고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걸 항소.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걸 항고해. 그러면 이거는 결정한 거거든? 결정한 거거든? 그러면 이 7일 동안에 뭐 하는 거다? 항고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법원의 이 매각 허가 결정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뭐 할 수 있다?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근데 그걸 적시라고 용어를 갖다 붙이는 거는 알겠어요? 항고 제기기간이 며칠로 정해져 있다. 7일로 정해져 있는 걸 적시항고라 그래. 알겠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단어는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다?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7일 동안 항고 제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럼 시간이 7일 흐르잖아? 그러면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 매각이 확정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단어를 안 써. 기일하는 단어를 안 써. 매각 확정 기일하는 단어 안 써. 왜? 기일이라 하는 거는 무슨 소리냐 하면은 법원이 법정을 여는 날을 기일이라 하거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이날도 법정 연다 안 연다? 연다. 요 날도 법정 연다 안 연다? 연다. 근데 요는 법정 연다 안 연다? 안 늘어. 시간이 7일 지나면 자동적으로 확정이 돼버린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일하는 용어를 안 붙여.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봐봐요. 경매는 결국 빚잔치 목적 아닙니까? 목적인데 어떤 경우에는 빚잔치 좀 빨리 하고 어떤 경우는 빚잔치가 늦어지는 경우 경험했다 안 했다? 늦어지는 건 왜 늦어지느냐?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항고 제기해버리는 거예요. 이 항고도 두 차례나 가능하거든. 1차 항고, 2차 항고 가능하거든. 보통 항고 절차가 제기되면 2, 3개월 시간이 걸려요. 그럼 2차례 항고, 2차 항고까지 제기해보면 5, 6개월 정도 시간이 흘러가 버린다. 만약에 항고 제기하는 사람이 없으면 5, 6개월 정도의 시간이 단축돼 버린다 이 말이에요. 빚잔치가.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봐봐요. 채무자 입장에서는 자기 집이 지금 날아가고 있잖아. 경매로. 맞죠? 항고 제기할 가능성 많다, 많다? 많다, 많다? 많아요. 많으면 또 2, 3개월 시간 늦어지잖아? 또 2차 항고까지 보면 6개월 늦어지잖아? 그러면 또 채권자들은 빚잔치 늦어지니까 목이 빠지잖아. 그래서 무턱대고 항고 제기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돼요. 근데 채무자들은 자기 집이 날아갈 파니까 항고 제기할 가능성이 높나, 높나? 높죠? 그래서 2000 몇 년도인가 또 민사집행법을 개정해가지고 항고를 누구나가 다 제기할 수는 있지만은 항고 제기할 때는 항고 보증금을 뭐해라? 공탁해라 하는 제도가 생겼어요. 항고 제기하고 싶은 사람은 그래 제기해라. 근데 뭘 공탁해라? 보증금을 공탁해라 라는 거라. 그렇지? 보증금 공탁할 자신 없으면 뭐다 항고 제기하지 말아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분별한 항고 제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슨 제도를 도입한 거다? 보증금 공탁 제도를 도입한 거예요. 그럼 이 보증금을 얼마를 낸다? 항고 제기할 때는? 그것도 10%야. 그럼 10%면 또 기준이 필요하나 안 필요하나? 필요하죠? 최저 매각 가격의 10%다. 입찰 가격의 10%다. 이 말도 아니고 이 말도 아니고 그러세요. 이제 매각 가격 하는 게 뭐다? 정해졌나 안 정해졌나? 정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 매각 가격의 몇 프로? 10%를 보증금으로 공탁해라. 이것도 기출문제. 경매 문제. 이 대법원 규칙 문제가 아니라. 알겠습니까? 요거는 항고 보증금은 매각 가격의 10%. 매수 신청 보증금은 뭐? 최저 매각 가격의 10% 이런 게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공탁금 공탁하고 난 다음에 뭐다? 항고 재개인데 항고가 기각돼 버렸어.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돌려줘요. 그거 안 돌려준다 했으면 막 항고 재개하지 마라 하는 거야 마찬가지니까. 근데 돌려주는데 누구는 안 돌려준다? 채무자 또는 소유자.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항고가 기각되면 안 돌려줘요. 무슨 소리냐? 그 채무자와 소유자는 항고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높다? 제일 높은 사람이거든. 그러세요. 그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항고 제기해라라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무턱대고 제기하지 말라는 소리야. 채권자들도 보호해야 되잖아요. 채권자들도 지금 빚잔치 하려고 목이 빠지고 있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채무자는 무턱대고 항고 제기해놓고 어디 가서 돈을 구한다 안 구한다? 구해버리가 채무를 변제해버리면 뭐다? 경매 절차를 취소시켜버리면 되거든. 알겠어요? 그럼 채권자들은 또 목이 빠진단 말이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다? 함부로 제기하지 말라는 소리야. 누구와 누구의 항고가 기각되면 안 돌려준다? 채무자와 소유자. 왜 자꾸 채무자 또는 소유자 하느냐 하면은 채무자하고 소유자는 같은 말이 다른 말이에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이게. 왜냐하면 경매는 강제 경매일 수도 있고 뭐 임의 경매일 수도 있거든. 알겠습니까? 그럼 강제 경매에 있어서는 채무자하고 소유자는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임의 경매는 담보물권 실행을 위한 경매거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민법 공부할 때 이런 게 있잖아요. 물상 보증인. 물상 보증 제도가 있지? 그럼 물상 보증인은 소유자 아이가. 알겠습니까? 맞죠? 맞죠? 근데 채무자는 따로 있잖아. 그 채무자 소유자가 다를 수가 있다 이 소리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의 경매냐 강제 경매에 따라서 임의 경매할 때는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를 수가 있고
강제 경매할 때는 채무자와 소유자는 뭐 같은 사람이고 이리 된다. 근데 우리는 이제 경매 이야기를 할 때 임의 경매 따로 강의하고 강제 경매 따로 강의하고 그러지를 않거든. 그래서 경매를 강의할 때 보면 늘 책에도 보면 채무자 또는 소유자, 채무자 또는 소유자 하면서 자꾸 따라붙어. 알겠습니까?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럼 요 매각이 확정되잖아? 항고 제의가 없어가지고 확정되고 나면 통상은 요 시점으로부터 뭐다 한 25일에서 한 30일 정도 시간을 잡아요. 뭐를 적은다? 대금, 지급, 기한. 알겠어요? 이때까지 뭐다? 통상 한 달, 25에서 30일 한 달 이내에 잔금을 뭐 해라? 내라라는 소리입니다. 매수신청 보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뭐야? 내라라는 소리야. 그래서 매각 대금을 완납하잖아. 완납하면 이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알았어요? 아직 지 이름 앞으로 등기했다 안 했다? 안 했는데도 소유권을 취득해요.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그래서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각 대금을 완납하면은 완납과 동시에 무슨 권을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것도 시험에 잘 나와. 매각 대금을 완납한 때에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OX. 이렇게 되는 거야. 등기하지 않았다. 알겠습니까? 그 통상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려요. 알겠어요? 여유를 준다 이 말. 근데 여기 기한이에요. 기한. 옛날에는 여기 기일제였거든. 대금지급 기일제인데 지금은 대금지급 기한제예요. 기일제는 뭐냐면 정해진 날에 잔금을 내야 돼. 돈이 미리 준비돼도 낸다 못 낸다? 못 냅니다. 근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가 뭐 기한제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잔금이 준비되면 기한 기다릴 것도 없이 뭐 빨리 내면 돼. 이건 뭘 뜻하느냐?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가 빨라졌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야. 매각대금을 완납함과 동시에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 경매할 때 강의할 내용들인데 미리 좀 이야기했습니다. 경매 개시기 일 전에 유치를 해야 되지. 금년에 유치권 행사 그때가 언제쯤 경매 개시기? 유치권은 항상 인수되는 권리로 보면 됩니다. 그러세요. 경매 개시 기입일? 아니 경매 개시 결정이 나면 그건 등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이 앞이야. 훨씬 앞에. 이 앞에 보면은 이제 누구 채권자가 뭘 한다? 경매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경매 신청하면 법원이 심사를 한다. 그 심사가 경매 개시하자라고 결정한다는다. 법원은 경매 사건은 판결하는 게 아니고 결정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신청받은 법원은 경매 개시 뭐를 한다? 결정을 해요. 이 결정한 사실은 그 경매 목적물의 등기부에 기재를 해요. 그걸 기입 등기한다 하는데 그걸 경매 신청 등기하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하고 등기도 하고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뭐다? 통지도 한다라는 거. 당신 집이 이제 경매 개시 결정됐다라고 통지해 주거든. 무슨 지 알겠죠? 여기도 시험 문제 나올 게 뭐냐면은 통지 받은 때가 있을 거고 등기한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두 시점 중에서 빠른 시점에 이 경매 목적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해. 압류의 효력. 그러니까 경매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요거하고 요거 중에 뭐 빠른 시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실제 법을 공부 안 하고 알겠어요? 현장 경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압류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노? 이리 물으면 이 말 안 해요. 등기된 때 압류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실무에서는 통지 시점하고 뭐다 등기 시점하고 늘 뭐가 빠르다. 늘 등기가 빠르거든. 늘. 그래서 빠른 시점에 원래 뭐 압류효력이 발생하도록 법에는 그래 되어 있는데 실무에서 늘 뭐가 빠르니까 등기가 빠르니까 경매 개시 결정 등기된 때에 압류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말을 해도 실무적으로 틀린 거다 안 틀린 거다? 안 틀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압류효력이 그때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그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이라는 물건에 대해서 이거 있잖아요. 이거 압류 등기 있다 없다? 없어요. 동산 압류가 있지. 그 부동산은 가압류가 있는 게 가압류가. 그렇죠?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압류 등기하는 게 실무에서 없어요. 뭐 해보면 되니까 경매 신청해 보면 되는데 뭐 채권자가 압류하는 거잖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뭐다 처분하지 못하도록 뭐 하는 거다? 압류하는 거잖아요. 그 압류해놨다가 나중에 채권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다? 경매 신청하는 거잖아. 그럼 경매
등기가 됨으로써 압류혈액이 발생하거든. 그러면 이제 채권자는 경매 신청하기 전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갖다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일단 무슨 신청한다? 가압류 신청하는 거지. 가압류. 알겠어요? 가압류 신청에다가 돈을 받으면은 뭐다? 가압류 풀어주면 되는 거고. 알겠어요? 돈을 안 주잖아? 가압류 해놨다가 돈을 안 주잖아? 그러면 이제 소송 건다, 건다? 거는 거예요. 소송 거래가 판결만 받는다, 만다? 받죠? 그러면 이제 강제경매 신청하잖아? 채무자 재산을? 그 가압류해 놓은 부동산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떨어지면 뭐다? 압류의 효력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알겠습니까?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실무상 압류 등기라는 게 거의 없어요. 가압류만 있는 거지. 알겠어요? 예?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근거가 명확하면 보증은 필요 없지. 공탁 필요 없지. 알겠어요? 우리가 봐봐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갖다가 남의 재산인데 함부로 가압류하면은, 가압류하면은 그 채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무턱대고 가압류 받아주면 안 되거든. 근데 이제 판사가 쭉 보니까 뭐다? 나름대로 가압류 신청할 근거가 있어. 있는데 명확하지 않으면 뭐다? 공탁해라. 그렇지. 무슨 소리냐 있죠? 그렇게. 가처분 신청할 때도 다 그렇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됐고, 228페이지에 3번에 매수신청 대리대상물 해놨어. 1번부터 4번까지 읽어봐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중개대상물의 범위와 같다, 다르다? 같다라는 게. 시험 지문. 중개대상물의 범위와 매수신청 대리대상물의 범위는 동일하다. 이리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까? 요거는 중개대상물이 아니고 뭐다? 매수신청 대리대상물이야. 중개대상물 하는 용어, 매수신청 대리대상물 하는 용어 구별해서 쓰면 된다. 그러나 그거 같더라라는 소리지. 알겠어요? 자, 그럼 됐고 228페이지 2절 갑니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했는데 오른쪽으로 갑니다. 양갈로 1번.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누구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그거 줄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려면은 먼저 뭐부터 돼야 된다? 개업공인중개사부터 돼야 되는 거야. 그럼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면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해야 되나, 얘들아? 해야 돼. 그러니까 봐봐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연말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어. 취득했는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다 안 했다? 안 했어. 근데 자격증 땄잖아? 대법원 규칙에 따라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한다 뭐 한다? 뭐 한다. 알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경공매 업무를 하려고 하면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오픈하고 나면 중개업 안 하고, 중개업 하지 말고 관심도 없으니까 중개업 하지 말고 뭐만 하면 된다. 경공매 하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이왕 중개사무소 처리 나왔는데 뭐 중개업도 같이 하는 거지 뭐. 알겠습니까? 그 다음 됐고, 어디다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도록 돼 있어요? 지방법원장이라고 돼 있잖아. 그걸 동그라미 딱 쳐야 된다 이 말이지. 지방법원장이다 이 말이지. 지방법원장.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한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는 거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어요? 대법원 규칙에 따른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관청이 어딥니까? 이리 물으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관청이 어딥니까? 이리 물으면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 가면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대구시 북구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으면은 중개업의 등록관청은 북구청장이잖아. 그런데 그 중개사무소에서 매수신청 대리업도 하고 싶어. 그러면 어디다가 대구 지방법원장한테다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또 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중개사무소에는 등록증이 몇 장 걸리는 거다? 2장 걸리는 거지. 한 장은 무슨 증?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한 장은 무슨 증?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게 됩니다. 그 다음 양갈로 2번에 별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하기 위한 요건 1번에 봐봐요. 개업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일 거 돼 있지?
그럼 제일 앞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해요. 왜?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인증 대리행위 한다 뭐 한다? 뭐하니까? 등록 뭐하니까? 일단 1번 이거는 개업공인중개사부터 먼저 대라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봐봐. 경매에 관한 무슨 교육을 이수할 것? 경매에 관한 동그라미를 쳐요. 그냥 실무교육 하지 말고 경매에 관한. 그럼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공부할 때 공부했던 실무교육은 무슨 교육? 그냥 실무교육이라고 공부했지. 정확하게는 중개실무교육인 거야. 무슨 말이죠? 이것도 실무교육 하지만 이거는 중개실무교육이 아니고 뭐 경매실무교육을 이수하라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3번 이건 따로 별표 표시해야 된다 이 말이야. 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거나 공탁을 하였을 것 해놨잖아. 보증 설정하라는 소리잖아. 자 물어봅니다. 이거 왜 따로 별표 표시하느냐. 공인중개사법 공부할 때 보증 설정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이에요 아니에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보증 설정이 등록 요건이에요? 아니잖아. 무슨 요건이에요? 업무 개시 요건이잖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다음에 하는 거잖아. 보증 설정을. 여기서는 뭐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요건이다 이 말이에요. 주의하라는 소리입니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한 다음에 보증 설정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업무 개시 요건이 아니고 뭐 등록 요건입니다. 그렇지. 자 그럼 또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렇지. 여기서 중개사무소 여러분들 오픈했잖아. 오픈하면 아까 등록증 한 장 걸려 있는데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하면 등록증이 몇 장? 2장 걸려 있다 그랬죠? 보증서도 2장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보증서도 2장 걸리잖아. 요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하 그럼 공탁하였을 거 하잖아. 그렇지요? 요 보증 설정했는 정서를 갖다가 사무소에 그랬나 그랬다? 그래야 돼. 그럼 원래 걸려있는 보증 성서는 뭐냐? 중개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할 목적으로 보증 설정한 거고, 요거는 무슨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매수신청, 경공매가 아닙니다. 경매 부동산에 대한 공매는 아니거든. 매수신청 대리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할 목적으로 보증 설정한 거잖아. 그러니까 보증 설정 방법은 지금 똑같지만은 보증 설정의 목적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게야. 알겠습니까? 정서가 2개 걸리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벌써 지금 몇 장 걸려 있노? 넉 장 걸려 있잖아. 또 뭐 또 그래야 돼요? 자격증 원본 그래야 되나 그래야 되나? 근데 자격증 원본은 한 장이겠나 2장이겠나? 한 장이지. 자격증이 왜 2장이 있노? 한 장이지. 알겠어요? 무슨 공인중개 자격증 원본 하나만 걸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뭐 그래야 되노? 중개보수표 그래야 되나 그래야 되나? 그래야 되죠? 근데 매수인증 대리인 등록했잖아? 매수인증 대리 보수표가 있겠나 없겠나? 있어요. 겸업인데 공짜가 아닌데 매수인증 대리 보수표가 있다 이 말이야. 중개보수표 말고 매수인증 대리 보수표를 또 그랬나 그랬나? 그래야 돼. 그렇지요. 총 7장입니까? 7장이다 이 말이야. 자격증만 한 장이고 나머지는 다 2장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 종합해가 한꺼번에 잘 봐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 내에 반드시 게시해야 되는 서면을 다 골라라. 몇 장 고른다? 7장 다 골라야 돼. 알겠습니까? 문제를 합친 거다 이 말이에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 내에 게시할 서면을 다 골라라라는 거야.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안 하는 개업공인중개사 몇 장만 걸면 되노? 4장만 걸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알겠어요. 지금 처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됐고 양갈로 3번에 매수인증 대리인 등록을 신청해놨는데 따로 필요 없어요. 알겠어요? 거기에 보면 3번을 한번 봐봐요.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본하는 게 있지? 등록증 사본을 왜 내느냐? 당연히 중개사무소 개별 등록부터 해야 매수인증 대리인 등록을 하니까. 알겠어요? 그 다음에 6번도 봐봐요.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라는 소리잖아? 왜 냅니까? 이리 물으면 보증 설정은 매수인증 대리인 등록 요건이니까. 알겠어요? 그럼 우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는 보증 설정 증명서류 냈나 안 냈나? 안 내잖아. 등록한 다음에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렇게 점검하면 되고 뒷페이지로 갑니다.
보충학습 한번 읽어둬요. 개업 공인중개사 말이 매수신청 대리인 대리인으로 등록 신청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소의 확보를 정면한 서류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미 중개사무소가 확보되어 있는데 뭐. 그렇죠? 응? 따라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겸업 업무인 매수신청 대리 업무의 용도로 뭐 할 수 있는 것이다? 겸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매수신청 대리 행위를 별도로 하고자 해가지고 사무실을 별도로 만들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괜히 사무실 별도로 만들잖아? 자칫 잘못하면 오해 살 소지가 있습니다. 잘 봐봐요. 여기에 무슨 사무소를 오픈했다? 중개사무소를 오픈했어. 알겠어요? 그런데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도 했잖아? 이 사무실에서 매수신청 대리 하면 될 끼인데 따로 건물을 하나 확보했어요.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래가 여기서 알겠어요? 이 사무소에서 무슨 행위를 한다? 매수신청 대리 행위를 하잖아? 이것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무슨 말이지? 그런데 요 사무실에서 이 행위 하면서 무슨 일도 한다? 중개 업무도 하잖아? 그러면 이중사무소야. 이것도 중개사무소, 이것도 중개사무소 예쁜데. 이중사무소는 위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겸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별도의 사무실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뭐 불법은 아닙니다. 근데 그 별도로 확보한 사무실은 무슨 용도로만 써야 된다? 겸업 업무의 용도로만 써야 되는 거야. 그걸 중개 업무의 용도로 같이 써버리면 중개사무소가 몇 개 대푼다? 2개 대푼다. 이 말. 알았어요? 그 오해될 소지가 있으니까 이 건물 새로 확보할 필요 없고 이 중개사무소에서 뭐 하면 된다? 겸업 업무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됐고, 알겠어요? 방갈로 2번에 등록 신청 수수료 필요 없고 지하도 됩니다. 방갈로 3번에 등록 처분해가지고 며칠? 14일 이내에 동그라미 딱 치면 돼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면 등록 처분은 며칠 이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7일 이내잖아. 요는 또 뭐다? 14일로 돼 있잖아. 그래서 비교식을 헷갈리지 말아라라는 소리다. 그러면 됐고, 알겠어요? 나머지는 다 필요 없습니다. 알겠어요? 안 봐도 돼. 똑같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하고 똑같기 때문에 안 물어. 그래서 231페이지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서 양식이 있잖아요. 양식이. 참고 삼아서 한번 보면 되지. 뭐 그걸 또 외울라 필요 없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하락했는데 눈으로 봤을 거 아닙니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신청하는 때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신청하는 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OX.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O. 다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신청하는 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X. 왜 X다? 그렇지. 지방법원에도 하는데 뭐 당해 지방자치단체야. 지방법원에다가 등록 신청하는데 뭘 당해 지방자치단체야. 그렇게 설명해도 되고 또 방금 지어락했지만 눈으로 봤잖아. 정부 수입 인지가 어떻고 하면서 2만원, 3만원 하는 거 봤나 안 봤나? 봤잖아. 이기가 아마 봐봐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놓은 게 2만원이고 3만원이가? 아니잖아. 대법원 규칙에서 직접 정하고 있잖아. 그렇죠?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내는 경우가 아니에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할 때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인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인지 그 표현을 뭐다? 정확하게 보는 습관 들이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됐죠? 뒷페이지를 봅니다. 232페이지에 방갈로 6번에 무슨 사유? 또 결격사유 익하니까 또 힘들잖아.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의 결격사유잖아. 그럼 우리가 저 앞에서 공인중개사법에서 공부했던 결격사유 12가지 있지? 그건 무슨 결격사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결격사유인 거야. 알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비교식 하니까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되게 헷갈리고 짜증나잖아. 내용은 쉬운 긴데. 그래야 일부 수험생은 아예 포기, 아예 안 본다. 안 봐야 안 헷갈리니까. 근데 이거 안 봐도 되느냐? 아까 한 문제, 나와도 한 문제인데 그 한 문제도 뭐 50%의 출제 확률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 에이, 그럴 바에는 아예 보지도 말자. 이렇게 보는 수험생이 많다 이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어차피 우리가 100점 맞아가 합격할 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논리거든. 그래서 해마르. 그래 이런 걸 봐봐요. 제가 9월달 가서 한다고 밀어놨던 긴데 그래도 지금 이 동영상을 올려놔야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서 지금 하고 있지만은 알겠어요. 공인중개사 법령을 원칙적으로 기둥으로 확실히 정리해 놓으면 이거는 뭐다 용어만 살짝 바꾸면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됐고 알겠어요. 결격사유가 1번부터 뭐 5번까지 돼 있잖아.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없는데 알겠어요. 동그라미 1번 줄 거놓고 한번 봐요. 무슨 등록이 취소된 후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되면은 3년 동안은 다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한다 뭐한다? 뭐한다라는 거야. 자 여기서 이 설명을 좀 듣습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 이 사람이 알겠어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도 했다 안 했다? 등록도 했다. 알겠어요. 했다. 근데 잘 봐요. 이 사람은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도 했나 안 했나? 했지. 이 등록부터 먼저 하고 이 등록하는 거잖아. 그러면 등록이 두 개잖아요. 자 그러면 이 등록이 취소됐으면 아까 절대적 등록 취소, 상대적 등록 취소 많았잖아 법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됐으면 이거는 뭐다? 이것도 절대적 등록 취소야. 알겠습니까? 이 등록이 먼저 돼야 이 등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취소되면 이것도 취소되게 돼 있습니다. 반대로 이게 등록이 취소되면 이 등록은 취소 안 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등록이 취소됐으면 이제 무슨 영업은 뭐 한다? 매수신청 대리 영업은 뭐 하고 중개업은 계속 하게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요 등록이 취소되고 난 다음에 3년 동안은 다시 요 등록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중개업만 하고 있으면서. 알겠습니까? 그런 뜻이야. 그러면 됐고 알겠어요. 동그라미 2번은 알겠어요. 지금 민사집행법 제108조 4호에 해당하는 자도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한다 뭐 한다? 뭐 한다 이래 되는데 이렇게 시험 지면 못 내거든. 근데 108조 제4호가 뭐냐? 밑에 각주로 내려가 봐요. 각주 3번 해놨는데 읽어봅니다. 안 해도 됩니다. 민사집행 절차에서 매각에 관하여 형법의 136조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침해, 공무상 보관물의 무효죄, 경매 입찰의 방해죄, 그 다음에 뭐 권리행사 방해죄, 강요죄, 인질강요죄, 인실장애 쭉쭉쭉 나와. 저 끝에 보면 규정된 죄로 줄 거예요. 규정된 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그 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요거 기억하면 돼. 그게 뭔 소리냐면은 그 무슨 죄 하면 쭉쭉쭉 나오잖아. 전부 다 이렇게 뭉텅거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경매와 관련된 죄로 생각하면 돼. 경매와 관련된 죄로 법원으로부터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몇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한다 뭐한다? 뭐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것만 하면 돼. 그러면 이제 위로 다시 올라가는데 위에 결격사 위에 3번, 4번, 5번 있죠? 몰라도 관계없어요. 그 1번과 2번 관점만 알면 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방갈로 7번에 실무교육이 났죠? 요 실무교육은 중개실무교육이 아니라 뭐? 경매실무교육 했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매수신청 대리실무교육 했대? 경매실무교육 하는데 알겠어요? 우리가 중개실무교육은 실시권자가 누구였어요? 시도지사잖아. 그렇죠? 요는 뭐라고 돼 있냐 줄 거예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그러죠.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이났어. 그러면 경매실무교육은 실시권자가 누구다라고 보면 된다. 법원행정처장 이리 보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이리 보면 된다. 그쪽은 시도지사고. 그렇죠? 그런데 그 위에 관로안에 봐봐요. 다만 해가지고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는 누구를 말한다? 공인중개사인 대표자를 말한다 돼 있잖아. 지금 실무교육 보고 있습니다. 실무교육에 7번에 동그라미 1번 보고 있어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개업 공인중개사 관로회가 다만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뭐 공인중개사인 대표자를 말한다 그래 돼 있잖아. 이거는 꼭 알아야 됩니다. 꼭 알아야 됩니다. 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도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에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공부할 때 법인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는 실무교육, 중개실무교육을 누가 받아야 돼 있어요? 사원 또는 임원 전원이 된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 대표자도 물론 실무교육 받아야 되지만, 알겠어요? 그 대표자는 공인중개사를 해야 되지. 그러면 이제 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하는 대법원 규칙에서 요구하는 경매 실무교육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신청할 때는 사원 또는 임원 전원이 경매 실무교육 받는 게 아니고 누구만? 대표자만 받는 거야. 알겠습니까? 대표자만 받는다 하는 걸 알아가 어디에 또 갖다 붙여놓느냐 하면은, 어디에 갖다 붙이냐면, 실제로 그러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까지 했잖아? 하고 나면은 법정에 가가지고 매수신청 대리 행위하러 간다 안 간다? 간다 이 말이지. 누구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대표자만. 무슨 소리인지 알죠?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 대리 행위를 할 때는 누구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대표자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알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임원이라도 대표자가 아닌 임원들은 뭐다? 입찰에 참가한다 뭐한다? 뭐한다? 매수신청 대리 한다 뭐한다? 뭐한다? 대표자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게. 그러면 이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각기일에 입찰 서류를 제출할 때는 법인의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도 제출해야 한다?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매수신청 대리 행위 할 때. 대표자만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응? 자, 그러면 됐고, 알겠어요? 나머지 그 동그라미 2번에 실무교육에는 평가가 포함되어야 하면 뭐 32시간 이상 34시간이야 다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필요 없습니다. 예규했기 때문에 몰라도 돼요. 233페이지에 어디도 다 지우느냐. 전부 다 섞어 지우는데 중간에 보면 방갈로 9번 있죠? 9번 한번 봐봐. 등록증 등의 게시회가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증, 매수신청 대리 등 보수표 그 밖에 예규각 정하는 사항을 당해 중개사무소에 보기 쉬운 곳에 뭐 한다? 게시해야 되는데 1번, 2번, 3번을 게시하는 소리잖아? 1번에 등록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슨 등록증? 매수신청 대리 등록증이다. 2번은 중개보수표가 아니고 뭐예요? 매수신청 대리 등 보수표고. 3번은 보정설정 증명서류인데 무슨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거다? 매수신청 대리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거지. 알겠습니까? 그거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필요 없고 뒤로 갑니다. 뒤로 가면 234페이지에 방갈로 2번에 업무보정금액 돼 있죠? 보정 설정해야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될 거 아닙니까? 보정 설정 금액은 2억 원 이상, 분사무소마다 1억 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 개업공인중개사는 1억 원 이상 돼 있지? 왜 온다? 안 해온다? 안 해온다. 이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 게 딱 보고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의 요건으로서 설정하는 보정 설정 금액과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보정설정 금액은 금액 기준은 같다 다르다? 같다. 그러나 보정설정하는 목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보정설정 방법은 같다 다르다? 같다. 보증보험 가입한다, 공제 가입한다, 공탁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협회에서 행하는 공제사업 있잖아? 공제사업의 종류가 몇 가지다? 2가지입니다. 2가지. 그래서 공제 목적에 따라서 2가지로 나눠지는 게 하나는 중개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공제가 있고 또 매수신청 대리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공제가 있고 2가지 공제가 있어. 알겠습니까? 그렇지. 따로 또 있죠. 그럼 기준은 똑같잖아. 2억 이상 1억 이상 똑같다. 그 다음 방갈로 3번도 다 지우고 방갈로 4번도 똑같죠. 방갈로 5번도 지워도 되고 방갈로 6번도 지워도 되고 공인중개사법하고 똑같아 지금 전부 다. 그럼 235페이지에도 싹 다 지우면 됩니다. 싹 다 지우면 됩니다. 필요 없습니다. 싹 다 지우면 돼. 어디로 가느냐? 어디까지 가느냐? 237페이지로 갑니다. 236페이지에 문제 한번 풀어볼까?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이게 기출문제 아닙니다. 기출 표시가 없잖아.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50%다 이 소리야. 그래서요. 1.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라도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하나? 뭐 하잖아. 틀려버렸다.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된다. 맞네. 알겠어요. 그렇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관청이 어디냐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 3번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업 폐업 신고에 따라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뭐 됐다? 취소됐다.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해놨는데 뭐다? 아닙니다. 근데 자 봐봐요. 아까 이 말했죠? 요 등록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되면 몇 년 동안은 3년 동안은 다시 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한다 뭐한다? 뭐 하는데? 앞에 문장을 안 봐봐요. 무슨 신고에 따라 등록이 취소됐다? 중개업 폐업 신고에 따라. 그러면 봐. 이걸 폐업했다는 거잖아. 이걸 폐업했으니까 당연히 등록이 이렇게 소멸됐나 안 됐나? 소멸됐지. 이게 등록이 소멸되면 이것도 뭐다? 취소 내리게 돼 있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법을 위반해가 등록이 이렇게 소멸된 게 아니고 이 등록이 소멸된 게 아니고 뭐 난 장사 안 하겠다. 그거 폐업 신고해 본 거야. 폐업 신고에도 등록이 소멸되잖아. 이 등록이 이렇게 소멸되잖아. 그럼 이 등록도 취소당하거든. 그럴 경우에는 3년 동안 다시 등록하지 못하는 결격 사유가 아니다라는 소리라. 알겠습니까? 내용을 봐요. 내용을. 뭔가 우리가 등록을 3년 동안 다시 못하도록 하는 데는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근데 이 경우는 잘못한 게 있나 없나? 없어요. 그냥 중개업 폐업신고 냈다 이 말이지. 근데 그 폐업신고 내는 바람에 이 등록이 여러 개 소멸되는 바람에 이 등록도 뭐 취소돼 버렸다. 그렇다고 3년 동안 다시 이 등록 신청 못하도록 막을 이유는 없지 않느냐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 4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한다 뭐한다? 뭐 하는 거지? 개업 공인중개사가 돼야 하는 거지. 5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 해놨는데 틀려버렸어요. 이 경매 실무교육과 중개 실무교육은 별개다 별개 아니다. 별개다라는 소리야. 이 교육 받았다고 저 교육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거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237페이지에 3절에 매수신청 대리행위 봅시다. 대리행위.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는데 두 줄만 줄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에, 즉 매수신청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에 각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객을 대신해서 입찰 법정에 가가 입찰 서류를 대신 제출하는 건 대리행위입니다. 대리행위. 대리행위야. 그걸 매수신청 대리라고 부르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면 대리 권한이 있음을 증명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래서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라. 관료안에 뭐라고 돼 있노?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대리인 등록증서. 대리인 등록증 하는 게 뭐예요? 대리인 등록증 사본 가는 게 뭐예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 이 사본을 내라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응? 그러면 됐고 그 뒤에 거는 몰라야 됩니다. 알겠어요? D페이지로 갑니다. 238페이지에 보충학습 해놨는데 요거는 지우지는 말고 일단 나눠요. 나중에 경매 민사집행법 강의할 때 요 와가 살펴볼 거니까. 알았어요? 동시매각의 원칙, 개별매각과 일괄매각하는 용어의 뜻을 좀 알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239페이지로 갑니다. 양갈로 2번도 줄 다 끊어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그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 외에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낸다? 제출한다. 왜 이리 물으마? 누구만이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까 대표자만이 그런 기다. 그리고 양갈로 3번 봐봐요. 읽고만 지나가면 됩니다.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왜라? 직접 출석해야 된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직접. 그 다음 2번은 자, 사건 카드 하는 게 있는데 사건 카드. 자, 첫 번째 줄에 보면 매수신청 대리 사건 카드 하는 용어 있죠? 동그라미를 딱 쳐놔요. 동그라미 딱 쳐놔. 그래놓고 밑에 줄에 보면은, 세 번째 줄에 뭐 이러이런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후에 몇 년간 보존해라? 5년간 보존해놨습니다. 동그라미 딱 칩니다. 그 뒤에 이 경우 서명 날인에는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된다. 그런데 이 등록한 인장은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이미 중개사무소에 등록돼 있나 안 돼 있나? 돼 있죠. 그 인장을 사용하면 된다라는 소리인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이 매수신청 대리 사건 카드 하는 거 있잖아? 사건 카드 하는 용어 있잖아?
예? 요 용어가 뭔지를 좀 인식하면 돼요. 일단은 비교식으로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241페이지로 가봐요. 241페이지 가면 제목이 또 뭐로 돼 있노?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의 뭐 확인 설명 돼 있죠.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공부할 때는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이랬잖아. 요거는 중개 대상물이 아니고 뭐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 돼 있죠.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수 신청 대리를 위임받은 경우에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의 이런 거 등에 대하여 누구에게? 위임인에게 동그라미 쳐요. 위임인에게. 당연히 대리니까 위임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본인이죠, 본인. 그렇죠. 위임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그런 게 확인 설명 업무라. 알겠어요? 공인중개사법하고 똑같나? 똑같잖아요, 문장이.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위임인에게 설명하라 소리 안 돼 있고 누구한테 설명하라?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돼 있잖아. 그것은 중개의뢰인이 고객이고 여기서는 누가 고객이다? 위임인이 고객이지 뭐. 알겠습니까? 그럼 확인 설명할 사항은 1번부터 4번까지다 해놨는데 알겠어요? 3번을 줄 딱 끊어요. 당해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의 무슨 가치? 경제적 가치. 그럼 우리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할 때는 그 중개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는 확인 설명 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할 때는 그 경제적 가치도 확인 설명하라 하는 거 주의만 해두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밑에 양갈로 2번에 보면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무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놨잖아요. 위임계약.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무슨 계약이라고 돼 있어요? 중개계약이지. 이것은 위임계약한다.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놨는데 자, 그 각주가 붙어 있죠? 각주를 한번 봐봐. 매수 신청 대리 사건 카드를 작성하고 위임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날인한 경우에 무슨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그럼 봐봐요. 이 사건 카드가 공인중개사법하고 비교해보면 무슨 서하고 똑같은 성격이고? 아니지. 중개계약서하고 성격이 같은 거야. 알겠습니까? 이게 민법, 우리 공인중개사법 공부할 때 중개계약은 민법상 무슨 계약과 유사하다?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사건 카드를 작성하고 위임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날이나마 무슨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임계약이. 그러니까 이 사건 카드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비춰보면 무슨 역할을 하는 거다? 중개의뢰계약서 역할을 하는 거야. 이 사건 카드가 작성이 됐다 하면 이제 위임 받았다 안 받았다? 위임 받았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양갈로 2번 다시 봅니다. 그래서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인 설명할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날인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사건 카드에 철하여 몇 년간 보존? 5년간 보존. 사건 카드에 철하여 5년간 보존. 그거 줄 거나요? 자, 그러면 봐봐요. 이 서면은 뭐고? 이거. 확인 설명서 아이가. 무슨 대상물 확인 설명서?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서야. 그럼 우리 공인중개사법으로 무슨 확인 설명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맞죠? 시스템이 똑같잖아. 명칭이 여기 좀 다를 뿐이지. 알겠지? 근데 요거 몇 년간 보관하라 돼 있더노? 요거는 이거 왜 5년이고 중개계약서가? 일반 중개계약서가 있고 전속 중개계약서 있는데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기간도 없고 전속 중개계약서만 몇 년? 3년 돼 있죠. 요거 몇 년? 3년이잖아. 요거 몇 년? 방금 줄 거잖아. 사건 카드에 철하여 5년. 이 카드에 철하여 5년이잖아. 5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철회가 보관한다 하는 게 중요해. 여기서는 우리 공인중개사법 공부할 때는 확인설명서는 중개계약서에 철하여 3년간 보관한다 그런 말이 있었나? 없었잖아. 이쪽이 더 정확한 거예요. 법을 만든 사람이 제대로 실무적. 보통 우리가 보관할 때나 철회가 보관하지 따로따로 보관하는 거 아니잖아. 알겠습니까? 근데 보관기간이 봐. 이쪽은 5년이고 이쪽은 뭐다? 3년으로 되어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만큼 이쪽은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매 사건과 관련된 서류들이잖아. 알겠습니까? 요쪽은 둘 다 5년, 요거는 뭐다? 3년. 어쨌든 요거하고 요거 같은 의미로 보면서 딱 용어를 바꿔가 집어넣으면 돼. 알겠습니까? 공부할 때. 그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사건 카드 가마 공인중개사법상으로 보면은 인자 위임인으로부터 뭐 받았다? 위임 받았다. 고객을 확보했다. 이리 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내가 중개사무소에 딱 앉아있는데, 그래서 경매 물건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고객이 딱 문 열고 들어와가 내가 저 경매 물건 낙찰받고 싶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당신이 내 대리인 자격으로 입찰법정에 가가 낙찰받아도 그러면 수수료 얼마 줄게. 이렇게 접수 받잖아? 접수를 어떻게 받는다? 사건 카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접수 받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위임 받은 거다, 안 받은 거다? 받은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럼 됐고, 알겠어요? 243페이지 봐봐요. 4번에 보수 등 영수증이 돼 있지? 알겠어요? 영증이 돼 있어. 여기에 1번에 보면은 줄 안 꺼냅니다. 예규에서 정한 보수표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럼 매수신청 대리에 따른 보수도 정해놓은 게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보수의 내용을 묻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봐봐요. 보수표와 보수에 대해 줄 거예요. 위임인에게 위임계약 전에 뭐 한다? 설명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요 카드 작성하기 전에 매수인청 대리에 따른 뭐다? 수수료는 얼마다 하는 걸 설명해야 한다. 해야 된다. 그 소리야. 알겠습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봐봐요. 중개계약서 작성할 때 보수에 관한 사항 기록하나 안 하나? 하잖아. 일반 중개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 필기사항 아닙니까? 그러세요. 전속 중개계약서에도 보수에 관한 사항 적어놓잖아. 만약에 보수를 초과해서 받게 되면 이를 반환하기로 한다 하면서 다 적혀놨잖아. 그러세요. 무슨 소리 했죠? 요것도 뭐다? 사건 카드를 작성하기 전에 뭐다? 보수의 매수인청 대리 보수에 관해서 미리 위임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하고 설명한 걸 요 카드에 작성해야 한다. 해야 된다라는 소리야. 알았어요?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별표. 이 매수인청 대리에 따른 보수의 지급 시기는 뭐에 따르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는 무슨 일로 한다?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한다라는 거야.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도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으면 뭐?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로 돼 있잖아. 그렇습니까? 잔금 지급일이 되잖아. 그러면 경매 매수인청 대리에 따른 보수는 뭐다? 약정된 시기가 있으면 그때 지급하면 되지만은 약정이 없으면 언제? 매각 대금의 지급기한일 가는 게 바로 매각 잔금 있잖아. 잔금 지급기한일에 지급을 하면 되잖아. 그때 매수신청 대리에 따른 보수를 받는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럼 밑에 네오 박스에 매수신청 대리 등 보수표 있는데 싹 다 지워도 됩니다. 이건 예규에 나오기 때문에 출제 안 합니다. 알겠어요? 참고하라고 소개해 놓은 거지. 그럼 됐고 뒷페이지 다 지웁니다. 244페이지부터 어디까지? 246페이지 윗부분까지 싹 다 지웁니다. 지금 양갈로 2번에 보면 무슨 행위? 금지행위 돼 있어. 이거 공인중개사법에도 금지행위 7가지 있었죠? 이것도 금지행위가 이제 다 외울 필요가 없어. 2번과 3번을 갖다가 별표해 놓고 기억하면 됩니다. 2번 읽어봅니다. 말뜻을 알면 돼. 매수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신청인으로서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몰라요? 아니 손님이 알겠어요. 찾아가 내가 저 정매물건 낙찰 받고 싶습니다. 내 대신 대리인 자격으로 가가지고 낙찰 받아도 수수료 줄게 있겠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이제 접수 받고 보니까는 뭐다? 개업공인중개사 지가 탐나거든. 지가 탐나고 입찰법정에 거긴 갔는데 대리인 자격으로 입찰서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지 이름으로 입찰서를 내버린 거야. 그런 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당연한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말뜻을 알면 된다 했잖아. 3번에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따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행위에 놨습니다. 이것도 말뜻을 알면 쉬워요. 자, 경매 물건이 하나 나와 있는데 좋은 물건이 이 손님도 그 물건 관심 있고 이 손님도 그 물건 관심 있는데 이 두 손님이 다 내 사무실에 와가 내보고 뭐다 저 물건 낙찰받게 해주세요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뭐다 2인 이상으로부터 다 매수인청 대리에 대한 위임을 받았잖아. 이거 하지 말아라.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뭐다 입찰에 대리를 해주느냐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하지 말아라. 내용적으로는 당연한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예? 그렇게 보면 되지. 그렇게 보면 되지. 쌍방대리를 보면 되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건 뭐 쌍방대리 그쪽의 쌍방대리하고는 조금 차원은 되는데 쌍방대리를 공부해도 뭐 별 문제는 없어요. 우리가 중개사법에 쌍방대리를 한다는 것은 법률행위를 쌍방대리를 한다는 거고 여기에 뭐다 쌍방대리는 두 사람을 위해서 다 뭐다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대리 매수인전 대리를 한다는 거거든. 알겠어요?
법률 행위를 하는 건 아니거든. 알겠어요? 자, 그러면 됐고, 알겠어요? 247페이지에 지도 감독 해놨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싹 다 치우면 됩니다. 어디까지? 251페이지까지 싹 다 치워요. 근데 251페이지에 들이우기 전에 저 위에 중간쯤에 양갈로 3번에 업무 정지 기간 하는 게 있지? 있죠? 그거는 줄 건 없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도 업무 정지가 있다 없다? 있다. 그거는 중개 업무 정지고 여기서 업무 정지는 매수 신청 대리 업무 정지죠? 근데 몇 월 이상 몇 년 이하로 한다? 1월 이상 2년 이하로 한다. 그걸 외워야 돼.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업무 정지는 몇 월의 범위 내에서 6월의 범위 내에서인데 요 업무 정지는 뭐다?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요리된다 이 말이야. 그렇지? 그럼 됐고 4번은 필요 없고 8번 명칭 표시 봐봐요. 1번 읽고만 가면 됩니다. 매수인증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이나 간판에 고유한 지명 등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 등을 표시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있어 비는 표시하지 말아라 이 소리야. 알겠어 중개사무소에. 동그라미 2번은 줄 다 끊어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수인증 대리인이 등록이 취소된 때는 사무실 외부에 매수인증 대리 업무에 관한 표시 등을 뭐 해야 되며? 제거하여야 하며 업무 정지청을 받은 때는 업무 정지 사실을 당해 중개사무소에 뭐해라? 출입문에 표시해라 하는 거. 이걸 왜 줄 끊었느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돼도 그 등록 취소에 관한 걸 사무소의 출입문에 표시하라 하는 거 있나? 없잖아. 업무 정지처분, 중개 업무 정지처분을 받아도 업무 정지처분 받은 사실을 사무소의 출입문에 표시하라 하는 규정이 있나 없나? 없잖아. 없는데 이쪽에는 있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점검해 두면 돼. 그러면 공부 다 끝났을 텐데 뒷페이지 민감정보 등의 처리는 지우면 됩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요 정도로 해두면은 50%의 확률로 출제되는 그 한 문제 뭐 나오면 맞추는데 지장이 없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특히 제일 중요한 게 거기라 매수 신청 대리권의 범위 제일 앞에 나왔던 거. 알겠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오늘도 실거래가 신고법은 들어가지를 못했는데 다음 주에 실거래가 신고법을 하고 알겠어요? 일단은 이 책 끝날 때까지 진도 나갑니다. 알겠습니까? 이번에는 저쪽 실무편에 가서 명의신탁도 이야기를 좀 해야 되고 알겠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인법 이런 것도 이야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책 끝날 때까지 진도를 계속 나갑니다. 요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풀이로 들어간다? 문제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풀이가 시간이 많이 부족하면은 뭐 7, 8월 중에 일요일날 보강하는 수밖에 없어. 알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실무편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저하고 수업을 같이 한 번 해야 돼. 민법에서 주임법, 상임법 들었다 하더라도 모르더라 여러분들이.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합니다. 자, 마칩시다. 네.